네, 비커의 용도와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실험 도구입니다. 비커죠. 네, 비커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눈금이 나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비커라고 하는 기구의 기본적인 용도는 물질, 액체 물질이나 고체 물질도 해당이 됩니다. 물질을 일단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약간 양을 덜어서, 조금 넉넉한 양을 덜어서 운반하는, 이동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요.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 입구가 너무 넓은 관계로 튀어나갈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좀 격렬한 화학 반응이라든지 뭔가 튀어나갈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고요. 뚜껑을 덮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뚜껑이 아예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비커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게 여기 있는 1리터짜리인데요. 여기도 잘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부피를 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피는 우리가 기초 탐구 기능에서 배웠지만 눈금 하나의 절반만큼의 오차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 0에서 200, 400, 600, 800 여기까지가 1000이겠죠.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부터 우리는 채워오니까 양방향을 다 읽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채우면, 여기까지 채우면 200ml가 되는 거고요. 400, 600, 800, 1000이고 하나의 눈금이니까 여기는 100ml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중간에 있는 값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에 맞췄다고 해도 나는 400ml에 딱 맞췄다 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갖고 있는 정확도 자체가 300보다는 크고 500보다는 작은 400에 가깝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봤을 때에도 350보다 크고 350보다 작으면 우리가 300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350보다는 요 정도겠죠. 눈금 어림잡 봤을 때 350보다는 좀 크다. 그리고 450이겠죠. 여기가 500이니까 450보다는 약간 작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건 350부터 450의 모든 값을 우리가 400이라고 읽어버리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 정도를 따라 놨어요. 눈금을 읽을 때에는 수평한 높이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손에 들고 아무리 수평을 맞춘다고 노력을 해봐야 수평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놓고서 읽으셔야 되겠고요. 어림잡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 해서 얘는 200ml를 수용할 수 있는 요 눈금까지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200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이미 오차값이 나와 있어요. 눈금 자체가. 그리고 아래쪽이 150이니까 이 가운데 값은 175ml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이 값은 175하고 200 사이니까 한번 180쯤 되겠다. 따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양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애들은 그냥 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여기 이 녀석만큼은 가운데 이렇게 실험용 티슈가 여기 깔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실험용 타월을 깔아놓고 있죠. 당연히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이 바로 실험대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실험 안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 전 사람이 어떤 약품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철퍼덕 댄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전 사람이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염산 같은 거, 황산 같은 걸로 실험을 하고 여기 맨바닥에 놓는 발에 한 방울 여기 묻었어요. 그랬는데 티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하고 똑같이 생긴. 그래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한 방울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네, 실험용 타올을 밑에다 깔아두고 네, 그리고 나서 비커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덜어 놓을 때는 당연히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따르기 쉽게 되어 있죠. 이 부분으로 따르면 되겠고요. 비커는 보통 약품을 우리가 다룰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약품을 다루려면 네, 장갑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겠죠. 실험용 장갑을 끼고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옮기는 건 비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40ml 정도를 받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험에 필요한 양이 40ml다 라고 한다면 40ml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담아가서 50좀 안 되게, 그래서 45보다 좀 안 되게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양을 담아간 이후에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실험 테이블에 가서 이제 정밀한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부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부피를 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커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들고 가다가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도 없으면 깨지지 않아요. 뭐 떨어뜨릴 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다른 친구, 실험실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부딪힐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부딪히면 당연히 날아가겠죠. 이게 위험한 약품이라고 한다면 날아가서 깨지게 되면 약품 자체의 문제와 유리 조각이 파편이 튀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기 위해서 비커만 이렇게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받쳐서 두 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구니에 담아서 다니시는 겁니다. 실험용 바구니에 필요한 약품들을 넣어서 양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다니더라도 사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렇게 작은 약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은 약품이다 할지라도 실험용 바구니에 담아서 다니는 걸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의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척 방법까지 바로 연결하자면, 실험실에 와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솔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솔이 보이는데 크기가 각각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생긴 솔들이 비커를 씻는 데 사용하는 솔이고요. 자, 중간 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하자면, 각각의 비커에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네, 쇠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요. 비커가. 그래서 이렇게 솔 있는 부분이 딱 양쪽으로 접히죠. 그래서 이걸 잡고, 이 상태로는 또 이게 잘 안 닦기,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부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잘 닦이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닦고 나서 구석 부분이요, 모서리 부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윗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깨끗하게 닦이게 됩니다. 바깥쪽 부분을 닦을 때는 이걸로 솔로 닦아도 되고요. 네, 이 솔이 아니라 바깥쪽 부분은 약품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부분이 아닐 거고, 이걸로 닦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수세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미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척하고 나면 당연히 물로 2번 이상 헹군 다음에 뒤집어서 말려놓고 아니면 원상 복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비커의 사용 방법 및 세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